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상속전문 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상속소송을 하다 보면 항상 여러분들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상대방 너무 미워서 미칠 것 같아요. 끝까지 괴롭히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드시는 분들은 합법적으로 상대편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압류 가처분으로 전화오게 만들기입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나 유류분 소송을 하기 전에 공동상속인들끼리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받아간 쪽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이제 앞으로 전화하지 마, 할 말 없어. 여러분들은 그제서야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가압류 가처분을 즉시 진행해야 됩니다. 부동산에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걸리면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통장에 가압류를 하게 되면 거래가 몹시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전화하지 말라던 형제 자매가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도 전화를 안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상하지 못했던 소송을 하는 겁니다. 재산을 먼저 받아간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줘도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유류분이라는 것은 자기의 법정 상속 지분의 절반만 인정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형제가 2명이면 형과 동생이 2분의 1씩 재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형이 다 가져가서 동생이 형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신의 몫인 2분의 1에서 그것의 절반인 4분의 1밖에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형은 4분의 3을 가지고 동생은 4분의 1을 가지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줘도 이익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분의 1을 노릴 것이 아니라 2분의 1을 노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부동산을 미리 받아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상황을 굉장히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증여를 취소시키거나 아니면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거나, 여러분이 만약 증여를 무효로 만들면 그 부동산은 법정 상속 지분인 2분의 1을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유류분을 주고 치울 생각인 그들에게 유류분을 넘어서 법정 상속 지분 전체를 다 받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유류분 소송을 당하신 입장에서 보면 일단 유류분 소송은 걸어놓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유류분을 방어하는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면 상속재산이 남아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러면 상대방들이 놀랍니다. 유류분 소송 한 개 하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상속재산 분할 소송도 진행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기여분까지 얹어서 소송을 하나를 더 진행해야 되니까 경제적 압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서 남아있는 재산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유류분을 계산할 때 유류분 부족액이 굉장히 줄어들거나 0으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셋째, 유류분 부족액을 0원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방금 살짝 설명드렸지만 유류분 청구 소송은 유류분액 전체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류분 소송은 유류분 부족액이 0원이면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을 빵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고의 상속분을 늘리는 것, 두 번째는 원고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방법, 원고의 순상속분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고가 상속분을 많이 들고 가게 돼서 유류분을 계산해 보니까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자 원고는 유류분 사건을 소취하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수익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받았지만 너도 받았잖아. 즉 원고의 특별수익을 입증해서 유류분 부족액을 0원 이하로 만든 사건입니다. 이처럼 앞뒤 안 가리고 유류분 소송을 걸고 보는 사람들에게 패소를 선물하는 겁니다. 네 번째, 기여분 인정받기입니다. 여러분, 2026년부터는 유류분 소송에서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소송을 하다 보면 기여분을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저와 함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고 주장까지 멋지게 해보시죠.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서나 유류분 소송에서나 기여분이 인정되면 굉장히 빡칩니다. 많이 들고 가서 당연히 남은 재산에서는 손을 못 대거나 유류분으로 엄청 많은 돈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가 모두 어그러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승소하기입니다. 유류분이나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가장 강한 방법은 승소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의 목표도 승소 아닙니까? 승소하면 짜릿합니다. 제 경험상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2심에서는 변호사를 교체해서 들어옵니다. 2심에서 변호사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냐? 사실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심에서 또 승소하고 2심에서 썼던 변호사 보수와
뭐 감정비나 인지송달료 등등을 정산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합법적으로 괴롭히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제 성공입니다. 저는 상속 전문 변호사 우광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